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대선 테마 관련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이낙연 관련주를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황교안 관련주 이렇게 하나씩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UPI 뉴스 플러스에서 리서치뷰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범진보 진영 여권이죠. 이낙연 현 총리가 20.5%로 압도적으로 좀 1위를 하고 있고요. 범보수 진영 야권의 황교안 전 총리가 18.6%로 1위입니다. 뭐 박빙이에요 아직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 대선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의미를 두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세력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는 소리입니다. 뉴스거리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전반적인 시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머니게임을 하려고 할 건데 그 논리를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선 후보 적합도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12.9%에서 지금 20.5%로 점프를 했고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는 10.8%, 지금 10월 달에 18.6%로 점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승민 같은 경우는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은 기본적으로 대선 관련해서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인맥주입니다. 인맥주.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인맥주보다도 정책주가 더 훨씬 과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에서 정책주가 더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트렌드는 정책주보다는 인맥주 쪽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맥주의 수익률 게임을 더 크게 벌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긍정적인 또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논리를 몰랐을 때는 큰 손실을 보니까 절대로 그 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분들은 접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맥주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이미 이제 많이 올라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2,700억 정도 하고 이월드가 2,400억 정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좋아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1,000억 이하의 시총을 형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가도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시총이. 그러면서도 인맥으로 엮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쪽에 이제 배팅을 하기 시작한다는 소리고요. 그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낙연 관련주를 보면 어쨌든 간에 시총이 아주 작진 않습니다. 뭐 부국철강이나 페넨터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680억, 500억대로 작지만 대부분 다 1,000억대 이상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계된 그런 그 내용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 이기현 씨가 SM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사만기업의 대표이사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SM그룹 상장사들이 부각이 된 거예요. T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SM그룹사기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성수 회장이 광주겔고 동문인데 공시를 통해서 이제 부인을 했죠. 동문은 맞지만 관계없다 이렇게 뭐 당연한 거라했습니다. 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문설은 있는데 확인 자체가 좀 불가했습니다. 혹시라도 확인이 되시는 분은 제보를 좀 해주세요. 남아토건 같은 경우 남아산업이 이번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요 남아산업의 최재훈 대표가 광주제일고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는데 공시를 통해서 동문은 맞지만
관계없다, 사업상 관계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또 부국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문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팩트 체크해서 제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HSD 엔진 이기현 씨가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관심권엔 두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DY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좀 기존하고 좀 다르게 소형 전기차 생산 공장 건립에 대한 투자 협약을 해서 정책주로 엮이는, 그러니까 이낙연 관련주에서 지금은 유일하게 정책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페넨터 같은 경우는 박정수 사장이 그 정남 영광 출신인데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 고문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이제 엮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향후에 또 새로운 인맥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맥주가 나올 때 또 킵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팩트 체크도 좀 해보고 세력들은 리스크를 또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한기업부터 보죠. 자, 이기현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자마자 이 동국대 남북경협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을 해서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한이 건설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건설 시장은 북쪽까지 2배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다, 적극 참여할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삼한기업이 SM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SM그룹 계열사인 남선알미늄 이런 애들이 대장주로 나섰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 세력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실주들 예전처럼 막 안 건드립니다. 특히 자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세력일수록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유보율 마이너스가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최근에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 부도날 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월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낙연 총리하고 동문은 맞지만 사업상 전혀 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다. 이월드 같은 경우도 재무 구조가 썩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당장 부도날 기업은 아니라는 소리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사채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하면 항상 사채 현황을 꼭 보세요. 증자가 되고 있는지, 물량이 또 나올 게 있는지.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200억대 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4,600원대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게 2019년 9월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채 물량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납입일 같은 경우 12월 5일자에 납입이 끝난 200억짜리 또 사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채가 400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은 나오지 않고 1년 뒤에 나옵니다만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은 거죠. 자, 그렇다고 뭐 3번이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보율도 200% 이상 있고요. 당장 뭐 부도나거나 그럴 위험도 없죠. 부채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역시 SM 계열사고요. 자, 유보율도 400%, 뭐 매년 흑자를 만들고 있고 올해 그 흑자 규모가 또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세력들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남아토공 같은 경우 광주제일고 동창 맞다. 최재훈 대표가 그런데 역시 사업상은 전혀 문제 없다. 관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유보율 2,400%, 뭐 망할 일 없는 거고죠. 최근에 이제 남아산업이 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이제 그 최재훈 대표가 남아산업의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일단은 팩트 체크가 됐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부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문이 아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동문 맞다는 소리니까요.
자, 그리고 부국철강 역시 마찬가지로 유보율 문제에서 1000% 유보율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희료 대표가 팩트 체크가 안 돼서 혹시라도 팩트 체크가 되신 분들은 제보를 좀 해주세요. 자, HSD 엔진 역시 이기현 씨가 사회 이사로 있습니다. 동생인 이기현 씨가요. 마찬가지로 유보율 면에서는 뭐 당장 부도날 일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고요. 또 최근에 당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뉴스원의 기사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그 이낙연 현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입니다. 이때 그 DY하고 대마산단의 연간 10,000대 구매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2020년까지 건립하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정책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Y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없대든지 뭐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그러면서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뭐 지금 뭐 당장 막 팍팍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DY가 잘 존속을 하고 하던 일 잘 하고 있고 정말로 이제 잠룡 중에서 대선이 가까워지는데도 이낙연 지금 현 총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여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킵을 잘 해보세요. 대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채 물량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요 450억짜리인데 부담되죠. 4,500원인데. 자, 유보율이 2,600%. 부도날 위협 거의 없겠죠. 매년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정책주로서 부각되면 세력들이 언제든지 또 다룰 수 있다라고 보세요. 자, 펜엔터 지금 그 사장으로 있는 박정술 씨가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를 할 때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어요. 이 우리법 연구회가 김종훈, 강금실, 강심섭 이 법무법인 세종의 그 변호사들이 창립 멤버입니다. 이쪽 계통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장은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은 황덕남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인석 사정비서관도 이들하고 동기생들이다.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펜엔터 재무 상황 보시게 되면 자, 유보율이 500%입니다.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뭐 당장 뭐 부도날 일은 없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한번 엮였을 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서는 이제 세력들이 관심 갖고 노림수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남선알미늄이 뭐 역시 지금은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970원대 바닥권에서 2,700원까지 거의 뭐 300% 급등을 했죠. 자, 이 300% 급등하는 과정에서 잠깐 보시면 자, 1차 상승을 하고 앞에 전고점 여기에 오니까 어때요? 전고점 마디가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 없이 조정을 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저렇게 그 대선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때 거래량을 또 동반하면서 초급등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뭐 파동 이론 뭐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자, 1파, 2파, 3파. 그러면 대장주는요. 정말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3파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테마의 논리인 거예요. 3파로 절대 안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5파를 형성하는데 5파가 제대로 형성하느냐? 아니면 쌍고점을 만드냐?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5파가 이 고점을 돌파해서 진정한 5파가 되느냐? 아니면 고점에서
조종을 맞고 떨어지느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냐. 자, 1파, 2파, 3파가 가고 4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또는 4파가 가격 조정까지 받아가지고 마치 하락 파동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려서 얘를 넘어가든 얘 맞고 다시 쌍고점을 만들든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대장주의 역할이라는 소리입니다. 대장주. 후발주는 이런 모습이 안 나와도 대장주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게 테마 논리의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렇게 5파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다 무너진다 그러면 자 3파에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 꼬꾸라져가지고 반등 다음 반등 없이 계속 찌글찌글찌글거리면서 완전히 원위치로 다 돌아온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느냐. 이낙연 총리가 엄청난 악재가 나와야 됩니다. 아 대선 주자로서 이 사람은 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초대형 악재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비리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어떤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회사 SN그룹이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나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이 부도가 나버렸어. 중국의 금융위기가 여러분들이 잘 매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면 뭐 테러가 났어. 중국에서. 아니면 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트럼프가 테러로 큰일이 났어. 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돌발 악재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오파 없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오파 없이 안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기가 쉬워지겠죠. 자, 어쨌든 지금의 대장주는 남선 알루미늄이 대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 그 다음에는 2월들 보겠습니다. 자, 후발주자로 났던 2월도 급등을 합니다. 자, 파동이 찌글찌글찌글 하면서 확 올라가면서 앞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어야 됩니다. 대량 거래를 2번 했어요. 돌파해서 위에서 또 고공돌출 벌입니다. 그러나 후발주자들은 다르다 그랬죠. 2등주로 올라온 애들은 다릅니다. 5파가 형성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얘를 지금 1파로 볼 거냐 아니면 3파로 볼 거냐 쉽지 않습니다. 판단하기가. 왜? 이 앞전의 파동이 벌써 한 파동을 움직인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을 다 무시하는 새로운 파동으로 볼 거냐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건. 그러면 수급을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급. 앞으로 얘가 벌어질 수급 그리고 가격 이걸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급과 가격. 그러니까 대장주가 아닌 2등주들은 수도 있고요. 3파가 나올 수도 있고 5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 무조건 나오는 법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2등주, 3등주, 4등주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걔네들이 죽는지 사는지 그러니까 3파를 형성할 수 있는지 5파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최소한 첫 번째 장대 양봉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매물을 장악한 첫 번째 장대 양봉의 균형가를 깨면 안 돼요. 그 균형가 이론은 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중심 균형가를 깨면 안 됩니다. 그 앞전에 고점 있었던 그 자리 그런 중심 균형가 자리 대충 2350원 근처 그러니까
얘가 3파를 형성하려면 여기서 이게 1파라고 규정하고 1파, 2파, 조종파 2파 나고 3파를 하려면 절대로 깨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235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파가 진짜 강한 파동을 만들면서 가려면 최근에 이 강력한 장대양봉의 종가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조건은 대장주하고 마찬가지에 악재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점을 보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힘이 없이 찌글찌글 거리죠. 그만큼 이등주지만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등주, 2등주, 3등주를 한 때 1등주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2, 3등주들은 더더욱 장중단타로만 끝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역시 SN그룹 주니까 탄력이 다르죠. 1,500원대에서 3,000원대 더블 왔습니다. 뭐 2등주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훅 하고 앞전에 이런 돌파를 해서 거기서 또 고공전투를 벌이면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2등주로서 계속해서 대장주하고 같이 놀려면 이 자리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2,500원짜리 이 자리는 종가상으로 깨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 얘는 추가 5파 나오는데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확연하게 1파, 2파, 3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5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2,500원짜리가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역시 거래량을 만들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세력들의 힘이 약하죠. 이런 종목은 사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도 크지 않고요. 재료는 뭐 짭짤한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남한산업 같은 경우는 신규주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면 안 되고요. 최근에 움직입니다만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역시 트레이딩 종목으로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천지인 개인적으로는 그냥 많이들 드세요 이렇게 물러납니다. 기본적으로 1등주, 2등주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만약에 거래량이 실린다 그러면은 단타를 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시장 흐름에 놓고 볼 때 뒤에 따라온 애들이 어떻게 올라오나 요것만 좀 본다는 소리예요. 참고할 때. 자, HSD 엔진 최근에 거래가 좀 붙으면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기도 어렵고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출렁합니다. 근데 역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역시 정책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얘네들을 잘 킵해놓고 보다가 정말로 이런 종목들은 대선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뭐 1년 전 정도까지 앞으로 와줘야 돼요. 근데 정책주니까 킵을 잘 해놓고 보시라는 소리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얘도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요. 바닥권에서 바짝바짝 그리고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역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요. 그러면 역시 대장주, 이등주 이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얻기도 편하고 거래도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거래가 없는 것들은 빠져나올 기회도 안 줘요. 그냥 순식간에 훅 하면서 빠지면 뭐 10%, 15%씩 그냥 빠져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할 때는 반드시 대장주를 하시고 대장주가 쉬어갈 때 2등주, 3등주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또 빠르게 단타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잘 이해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습득이 된 사람들한테는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지만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함부로 또 들어갔다가는 정말 쌍코피 터지고 돌이킬 수 없는 악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요.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로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황교안 관련주 또 짧게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